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은 심화편입니다. 먼저 기초편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인스트림을 드라마까지 끝내서 추억담 보상을 모두 받으셨다면 누적 레벨 2만 달성에 대부분의 스킬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러면 아르카나 습득 조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르카나는 현재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아르카나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활성화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레벨 보너스를 위해 모든 아르카나를 50레벨 찍어야 하는데 우선순위는 떨어지니까 알고만 계셨다가 여유될 때 하시면 됩니다. 체인 슬래셔는 추억담을 끝내도 추가로 퀘스트를 통해 스킬을 얻어야 합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을 잡아먹는 귀찮은 것들이라 그래서 당매는 바로 얻기가 좀 어려워요. 당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 퀘스트를 진행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모든 스킬을 1랭크 찍어야 하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스킬작 관련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장소는 4곳을 추천드립니다. 티르코네일 북쪽과 두갈드 아일, 탈틴 그림자 미션 도발, 파메스 유적. 특히 파메스 유적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입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버프 중에 투하림 속도 500% 증가가 있어요. 투하림 부스트는 도르카 게이지 아래쪽 퍼센트가 100%가 되면 발동하는데 생마스가 전부 회복되고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쿨타임이 긴 스킬을 수련할 때도 좋고 무엇보다 투하림 익스플로전 수련에 효과적입니다. 수련치 배수는 최대 8배까지 적용됩니다. 푸콤팩, 환생 재능, 아이템, 이벤트 등 8배수 적용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아포칼립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성 중에 시간 왜곡이라고 있습니다. 발동하면 쿨타임 상관없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것도 수련에 도움이 돼요. 신규 재능 점성술사는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스킬작도 좀 힘들어요. 기본 개념하고 팁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킬을 써서 스택을 채우고 스택을 모두 채우면 사전에 설정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와 같은 타입의 스킬을 사용하면 카드의 효과가 발동되고 카드를 발동한 스킬의 쿨타임은 초기화됩니다. 수련을 위해서는 카드 종류를 골고루 써야 하니까 중간중간 계속 시타들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그랜드 컨정션으로 스킬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스킬작 단계에서는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빠른 후속 동작, 범위 폭 증가, 당기기를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으면 돼요. 스타일도 종류별로 넣으면 컨정션 여러 번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스킬작 빡세게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토리를 밀거나 내실을 챙기기 위해 던전을 돌다 보면 자연스레 스킬 랭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스킬작에 시간과 정신을 소모할 바에는 스토리 미는 걸 추천합니다. 마비노기는 장비 세팅이 좀 복잡합니다. 아이템 종류도 많고 강화 수단도 많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기본 개념하고 주의할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비노기 장비 슬롯은 총 9칸, 그중 보조무기는 종족 무기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파츠마다 유효한 세공과 인챈트가 각각 다르며 액세서리에는 거의 대부분의 세공 효과가 나옵니다. 세공, 인챈트, 세트 효과 등등 세팅에 고려할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왼쪽의 4칸에는 팔리아스의 유물을 넣을 수 있고 아래에는 스타더스트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세공은 중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 세공이 스매시 데미지인데 악세에도 스매시 데미지 세공이 있으면 중첩됩니다.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에코스톤은 말하자면 추가 세공 슬롯입니다. 장비로 못 챙긴 세공 옵션을 에코스톤으로 챙기면 됩니다. 에코스톤에서만 뜨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에코스톤 각성 효과와 장비 세공은 서로 중첩할 수 없습니다. 악기 연주 세팅은 버프의 핵심입니다. 제대로 맞추면 가격이 꽤 나가는데 가성비 세팅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던전 가이드 상점 4번째에서 위자드 로브 아머, 장갑하고 신발에 솔리스트, 모자에 코러스 인챈트를 바르면 됩니다. 세팅 이렇게 하면 블로니 악기로도 전장 34% 정도 나와요. 여유가 되면 액세서리로 연주 효과나 연주 비율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여느 RPG 게임이 그러하듯 마비노기도 내실이 많이 중요합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최소한의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령 스킬은 왼쪽 4개랑 가운데 5개 전부 찍으면 됩니다. 순서는 가운데 거 3개 5레벨 찍고 궁극 스킬 찍은 다음 왼쪽 거 전부 찍은 뒤 가운데 남은 거 하나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54레벨부터 교감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레벨을 올릴 때 교감도를 전부 채워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키워야 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고대 정령 아이리는 일반 정령보다 성장이 빠릅니다. 가장 좋은 건 미리 아르카나를 정해두고 적합한 무기에 정령을 적용하는 건데 아직 아르카나를 정하지 않았다면 낫의 아이리를 줘도 괜찮아요. 점성술은 저점이 좋아서 초반에 유용하게 쓰이고 같은 카테고리의 무기가 아니어도 정령은 옮길 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불이 그중 수행하고 도전은 게임하다 보면 금방 쌓이는데 교감부리는 생각보다 잘 안 모입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던바튼 글리니스가 판매하고 있는 카레 페이스트 만들기입니다. 재료 구하기도 쉬워서 쉽게 주간 상한을 달성할 수 있어요. 평판 중 네일과 이보나는 각각 크리티컬 확률과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음유시인 게시판에서 악복 필사한 뒤 악기 연주 반복 설정하고 적당히 방치해두면 됩니다. 스타더스트는 딜과 생존력을 크게 올려줍니다. 일단 선행 퀘스트만 진행해놓고 보상 2배 이벤트가 있을 때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상 증가 효과가 있는 아이템도 중첩됩니다. 아르카나 레벨을 올리기 위해 풀샤인을 달성하기 위해 레벨링을 해야 합니다. 레벨링 방법이 좀 다양한데 사제 파티와 같은 채널에서 배수의 진에 들어간 뒤 사제 파티에 가입하고 아이템으로 경험치량을 늘려서 좀비를 잡거나 되살아난 허상 혹은 깨어난 심해의 군주에서 첫 번째 구역의 몬스터를 잡은 뒤 나오고 그걸 반복 혹은 이벤트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경험치 아이템을 사용하면 됩니다. 환경 설정에서 건드릴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취향의 영역도 좀 많긴 한데 일단 제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래픽 카메라 줌 아웃 확장 맨 오른쪽으로 플레이 조작 전투 모드는 수동으로 마우스 인접 자동 타겟팅 오프 타겟팅 우선순위 둘 다 마우스 커서 무기 슬롯 자동 전환 온 대상에게 즉시 스킬 발동은 롤의 스마트키 같은 건데 써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끄면 됩니다. 표시 여부 설정에서 스킬 슬롯은 전부 활성화하고 이외의 것들은 취향껏 설정하면 됩니다. 단축키는 활용하면 플레이가 굉장히 편해져요. 오브젝트 타겟팅은 던전 굿을 치거나 상자 열 때 좋고 타겟팅 대상 변경은 대상에게 즉시 스킬 발동과 연계해서 쓰면 좋아요. 타겟팅을 정하고 스킬만 쓰면 마우스 클릭 안 해도 스킬이 나갑니다. 펫 소환 해제, 펫 소집 품창도 따로 설정해두는 게 좋아요. 죽기 키도 초기 설정은 손이 좀 안 가니까 다른 단축키로 세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셜 채팅에서 전체 채널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초기 설정이면 시스템의 겁불에 여러모로 개판일 텐데 취향에 따라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면 됩니다. 마비노기는 인벤토리가 좀 복잡하죠. 저도 뭐 깔끔하게 정리한 편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인벤토리는 3탭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탭에는 가방만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전용 탭에는 약속의 증표나 아본의 깃털 같은 특수한 아이템 혹은 전용 장비 같은 걸 넣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탭은 투콤팩 효과로 사용할 수 있는 탭이에요. 따로 빼서 가방처럼 사용해도 되고 잘 안 쓰는 템들 넣어놓고 방치해도 됩니다. 인벤토리 확장권으로 가로 한 줄 확장시킬 수 있고 최대 3줄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메인 인벤토리 오른쪽 위를 보면 아이콘이 여럿 있죠. 같은 종류의 아이템을 모으거나 기간이 지난 아이템을 파괴하거나 아이템이 가방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하거나 소울스트림 보관함을 열거나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태그를 설정하면 가방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아이템의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방은 종류도 많고 크기도 각각 다릅니다. 아카이빙 센터의 가방 가이드에서 가방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정 아이템만 보관이 가능한 가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몇 가방은 일반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서 판매자가 가방을 떨어뜨려서 구매자가 줍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런 거래 방식을 떨굼 거래라고 불러요. 인형 가방을 사용하면 인형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된 인형은 인형 수집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자동으로 주어주고 소환 효과를 통해 스펙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환 효과는 단순히 스탯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획득 경험치나 음악 버프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추가 장비 슬롯, 줄여서 추장슬이라고 부르죠. 마비노기는 사용하는 스킬의 종류가 많은데 그때마다 일일이 장비를 바꿔 끼는 건 너무 힘들어요. 추장슬은 장비 스왑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단축키를 별도로 설정해서 장비 슬롯을 변경할 수도 있고 환경 설정에서 세팅한 채 해당 재능의 스킬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장비 슬롯이 변경됩니다. 캐릭터 정보를 보면 여러가지 것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체력, 지력, 솜씨는 각각 엘나, 당매, 알스의 주력 스탯입니다. 의지는 데들리 상태가 될 확률을 높여주고 행운은 럭키 보너스 발동 확률이 증가합니다. 말씀드린 이유 말고도 스탯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 일단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방어, 보호, 마법방어, 마법보호는 영향을 주는 수치가 각각 다른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보호만 높으면 됩니다. 보호는 기초 스탯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비나 인챈트 등으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데미지는 물딜, 마법 공격력은 이름 그대로 마딜입니다. 디버프마다 방보를 감소시키는지 마방 마보를 감소시키는지는 각각 달라요. 연금술 데미지는 마딜로 취급되고 이것도 장비나 인챈트 등으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는 최대 데미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부상률과 방어 관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마비노기는 크리티컬 확률에 상한이 있습니다. 정보창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기본 상한은 30%, 여기에 평판과 정령, 아르카나 종합 레벨 효과를 모두 챙기면 48.5%. 말고도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것들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밸런스가 높으면 맥댐에 근접한 피해를 주고 상한은 81%입니다. 알스는 밸런스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고려하셔야 해요. 정보창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수치도 있습니다. 그중 피어싱은 데미지 증폭량이 아주 커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피어싱 1당 데미지 5%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어싱은 최대 9까지 적용되고 피어싱 효과가 있는 무기를 양쪽에 착용할 경우 높은 쪽의 피어싱 수치만 적용됩니다. 쌍검을 못 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상세를 누르면 버프와 디버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RPG는 현금을 인게임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비노기에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방법이 있어요. 아이템샵 물건들 중에 거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캐시로 사서 경매장에 골드로 팔면 돼요. 키트를 까서 나오는 걸 파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건 확률이라서 운에 자신 있는 사람만 하세요. 키트의 확률과 나오는 아이템 종류는 고객 지원의 확률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탭에 리뉴얼 밀레시안 웰컴 성장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내실 등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출석 체크 패키지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3만원의 값어치는 있을까 싶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이드랍시고 이것저것 얘기는 했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효율 쌩까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재밌으려고 게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G7은 스킵이 가능합니다. 추억담 보상을 받는데도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퀘스트 정보의 위치 정보를 누르면 목적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맵을 이동하는 방법은 월드맵을 눌러서 마나 터널이나 문게이트를 찍거나 스마트 콘텐츠의 지역 이름을 검색해서 날개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전투에 있어서 디버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나부로 때리는 것보다 디버프 넣고 상점 무기로 공격하는 게 더 세요. 디버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다분히 단정짓듯 얘기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